안녕하세요. 오늘 그저 여러분 그 159페이지 그 심화 사례 문제 거기 할 차례인데 그죠? 거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어느 파트냐면 어디 파트입니까? 소유권이다 그죠? 무슨 건? 소유권. 소유권에는 딱 해서 3개 나오거든. 몇 개? 3개인데 1번 첫 번째 대라.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 된다. 상린관계. 두 번째 무슨 시효? 취득시효. 세 번째 무슨 소유? 공동소유. 3개다 그죠? 이 3개를 가지고 내거든. 3문제. 그러면 이제 그 지금 그 159페이지에 1번이잖아 그죠? 앞에 그 다 했던 거 다시 정리하는 건데 이제 우리 일주일 쉬었다가 나오니까 이제 띵한데 그죠? 자, 그러면 옳은 것 이게 어렵다. 뭐한 거? 옳은 거. 그러면 1개 맞고 4개는 틀렸다는 거지. 왜 틀렸는지 알아야지, 그지? 그 다음에 그 1번은 주어. 옳은 거 찾는데 1번은 주어. 주택 일부는 뭐 일부는? 주택 일부는 담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렇게 한다. 벽이 바로 경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래서 2번은 주어. 뿌리가. 2번은 뭐? 뿌리가 무조건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제 항상 두 부류죠. 그죠? 2번은 가지가 넘어왔을 때는 뭐 2단계 1 제거 청구 응하지 않으면 임의 제거. 뿌리는 1단계 무조건 마음대로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어를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 토지나 건물 들어가는 거지. 3번. 3번은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주택이지. 그렇지. 오케이. 잘하고 있네. 주택에는 주택이든 토지든 뭐를 받아야? 승낙. 주택은 승낙 못 받으면 판결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틀리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다. 막 이렇게 쭉 읽는 게 아니고. 그 다음 4번은 핵심 단어 대지 사용. 이제 자꾸만 그런 핵심 단어. 무슨 사용? 대지 사용. 뭐를 얻어서? 승낙을 받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임의로가 아니고 뭐를 받아서? 승낙 못 받으면 뭘 받아서? 판결.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만약 경계가 있다고 해서 딱 붙여서 못 짓고 몇 미터 이상? 100m 이상 거리를 두고 축초해야 되는데 그 두지 않고 축초하면은 막 짓고 있으면 철거 청구할 수 있고 이미 완성 1년 하면 철거 청구 없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럼 거기에 핵심 단어 어디 동그라미? 완성 하면은 1년이 안 돼도 철거 청구 없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렇게 하는 거다. 문제는 금방 요렇게 푸는 거다. 요렇게 한 100개 풀면은 이제 되는 거지. 쭉 제발 읽지 마라. 쭉 해가지고. 그러면 공부 안 한 사람이 쭉 읽거든. 왜?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학원 다녔으니까, 배웠으니까, 딱 거기서 핵심이 뭔지, 그거 돼야 된다. 그렇게 문제 푸는 거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는데, 2번. 자, 어떻게 읽어야 되노? 그렇지. A는 일단 주어. A는 동그라미 하고, A는 뭐하고? 매수. 그래야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보다 제가 많이 풀잖아요. 저도 쭉 읽으면, 딱 한 번 쫙 읽으면 머리 확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뭐는? A는 매수. 그러면 A가 샀구나. A는 매수. 그럼 누구 토지를 샀다는 말이고? B. 간단하게 알지. 그래서 주어. A는 매수하고 2월 2일 등기 없이 92년 2월 2일 등기 없이 2014년 하니까 몇 년 지났네? 20년 넘었네. 그럼 A는 그러면 자, 2개지. 우리가 배운 거 가지고 항상 배운 거 연결시켜야 된다. 그럼 A는 매매를 가지고 등기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무슨 시효를 가지고도 취득시효. 근데 이제 이렇게 잘 나오거든. 딱 그럼 A는 지금 B 토지를 누가 샀노? A가 샀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거든. 이 문제 딱 나오는 게 유형이 몇 년 지났네? 20년. 그럼 이거 매매를 가지고 등기 청구할 수도 있고 20년이 경과됐으니까 무슨 시효를 가지고도 그렇지 취득 시효를 가지고도 할 수 있네. 근데 이거 문제 안 봐도 이거 정해져 있다. 저번에 가르쳐 줬잖아요. 중간에 누구한테 판다? 병에게 팔거든. 몇 년 되기 전에? 20년 되기 전에 하면은 이중매매 갑을 갑병 이게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만약에 C라 하자. 그러면 이제 A는 C에게 매매를 가지고는 주장한다 못한다? 못하고 무슨 시효를 가지고? 취득시효. 그렇지. 그거네 뭐. 그래서 결국 이중매매와 취득시효 복합적인 거지. 그러면 이제 A는 아까 매매를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매매를 가지고는 갑을 갑병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C. 매매는 뭐? C. 근데 A가 점유한 지 몇 년 지났으니까 20년. 그럼 매매를 가지고는 주장할 수 없고 무슨 시효를 가지고? 취득시효. 그렇지. 간단하게. 예? 그럼 한번 보자. 그 이제 읽으면서 이게 딱 문제를 보면 이제 공부했잖아요. 여러분이 안 배운 것 중에 나오는 거는 40개 중에 3개. 전부 다 여러분이 생각하면 배운 거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여러분은 배운 거는 배운 거고 그냥 문제 가지고 쭉 풀거든.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45점, 공부해도 45점 이런 거지. 왜? 공부한 사람은 문제를 연결 안 시키니까 그렇지. 그냥 한번 보자. A는 B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잖아. 지금 A의 B에 대한 매매로는 이전 등기 청구는 2002년 2월 2일 시효로 소멸한다가 아니고 소멸하지 않는다. 왜? 그렇지. 본문에 뭐 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으니까 몇 년이 지나도 10년 20년 지나도 여전히 등기 청구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A가 매매를 원인으로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의 점유는 타주 점유로 본다. 아니죠. 일단 점유하면 뭐로 추정? 자주로 추정. 그치? C는 2010년 9월 9일 X 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 취득한 경우는 A는 X 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몇 년 되기 전에 바뀌었네. 20년. 20년은 언제고? 2012년 2월 2일이잖아요. 그러면 20년 되기 전에 바뀌었지요. 몇 년 되기 전에? 20년 되기 전에. 20년은 언제고? 12년이잖아요. 근데 이건 몇 년? 10년 9월 9일 B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 A는 무슨 시효를 가지고 몇 년 되기 전에 바뀐 거니까 20년 되기 전에 바뀐 거기 때문에 땡 완성하고 나면 완성 당시의 명인 누구에게? C에게 주장할 수 있다. 무슨 다? 있다. 맞습니까? 예. 그 C에게 매매를 가지고는 주장 못해도 무슨 시효를 가지고? 취득시효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다. 그치? 자, 근데 A가 2013년 3월 3일 D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한 경우 D는 자, 그럼 여러분 요 20년 지나고 A가 20년 지나고 됐습니까? 20년 지나고 다시 누구에게? D에게 이전한 경우는 D는 여전히 뭐 B나 A에게 C에게 취득시효 주장하는데 됐습니까? 직접 안 되고 A를 뭐하여? 대위하여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점유는 승계하지만 그럼 이거는 21년 여기에 3년 하면은 만약에 C가 돌려달라고 하면 몇 년 점유 주장? 24년 주장하는데 몇 년 주장? 24년 주장하는데 직접 취득시효는 안 되고 A를 뭐하여? 대위하여.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점유는 승계하지만 다시 뭐? 점유는 승계하지만 효과는 승계하지 않는다. 그러면 효과는 항상 D는 A를 뭐하여? 대위하여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A가 2013년 3월 3일 D에게 X 토지를 매매 점유를 이전 D는 시효 완성으로 이유로 B에게 직접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핵심 단어는 뭐고 빨리 직접 없다. 항상 뭐하여? 대위하여. 그냥 직접 없다 하니까 OX O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틀리게 만들려면 직접 있다 하면 OX X 모의고사 만들 때 선생님 그래 만든단 말이지. 출제하는 사람도.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4번. 그치? 그 다음 E는 2014년 됐습니까? E는 2014년 4월 4일 X로부터 X 토지의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를 한 경우는 A는 더 이상 X 토지의 시효 취득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왜? 가등기는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가등기 그 자체만 가지고는 법률상
어떤 효력도 없다. 근데 만약에 E가 가등기 한 게 아니라 무슨권을 이전받았다면, 누구? B로부터 무슨권 이전받았다면, 소유권 이전받았다면 몇 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바뀌었기 때문에 A는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습니까? 네. 다시 E가 2014년 4월 4일 가등기가 아니라 뭐로? 소유권 이전받은 경우는, 뭐 받는 건가? 소유권 이전받은 경우는 A는 누구에게? E에게 더 이상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간다. 그래서 요 2번 좋은 내용이다. 2번은 요 전형적으로 낸다. 아까 2번은 아까 제목 붙여놔. 이중매매와 무슨 시효? 취득시효. 그치? 그렇게 낸단 말이지. 근데 25회 나왔는데 또 나온다. 29회니까 우리 얼마든지.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그래서 취득시효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취득시효가 나오면 어려운 부분에 해당한다. 여러분은 이제 자꾸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취득시효에서는 제일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고? 그렇지. 완성 당시. 그럼 20년 되기 전에 바뀌었다. 바뀌어도 아무 관계 없고, 땡 되면 누구? 양수인. 땡 지나고 나서 바뀌었다.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무조건 완성 당시 명의인데, 완성 당시 명의인에 대한 등기청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대기 중에 있다가 돌아오면은 무슨 빠르게? 발빠르게.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그지? 취득시효는 그것만 볼건 쥐고 있으면 된다. 자, 3번 갑니다. 갑은이 20년간 평온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다. 그러나 갑은 아직 등기하지 않고 있는 중 그 소유자 을이 그 정을 알고 있는 정에게, 됐습니까? 정에게 경유한 경우 타당한 것. 자, 그럼 좋다. 20년 지나고 을이 누구에게? 병에게. 근데 병은 알고 있어도 병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이제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을이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냐? 지금 그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누구는 알지만, 병은 알지만. 됐습니까? 그럼 병은 악일지라도 그대로 뭐다? 유효고. 근데 만약에 을이 알면서 처분했다. 불법행위. 모르고 처분했다.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지만, 갑의 을에 대한 등기청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뭐 중에 있다가, 대기 중에 있다가 돌아오면은 무슨 빠르게? 발빠르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까지만 알면 됐다. 그 다음에 그래서 갑니다. 타당한 것 한데, 갑이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법률 규정에 따라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OX, X. 그럼 1번은 제목 붙이면 다르게 여러분이 빨리 머릿속에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봐라. 취득시효 뭐 해야 된다? 등기. 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지만 뭐 해야 된다? 등기. 2번 갑이 이미 시효로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갑은 병에게 직접 목적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아직 뭐 안 했다면? 등기 안 했다면 아직 소유자가 아니다. 그 다음 갑이 병에 대해서 을의 채권자로서 부당이득 반환을 대위할 수 없다. 맞죠? 어쨌든 갑은 병에게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지? 갑은 병에게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 본문에서 병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치? 그 다음에 그래서 3번 맞고 4번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 자로서 목적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매매 계약은 배명의로서 뭐다? 무효다. 자, 무효가 되려면은 병이 무슨 것 가담? 적것 가담. 단순히 알고 있어도 그대로 뭐다? 유효. 되겠습니까? 그럼 그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고? 매매 계약은 나오면은 적것 가담, 적것 권유 이게 없으면 그대로 뭐다? 유효. 저번에 했죠. 계약은 나오면은 103, 104, 107, 108 명의신탁, 약정, 토지거래 허가 그 탈법에 그런 말 없으면은 계약은 나오면 몰라도 그대로 뭐다? 유효. 이상해도 유효.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병은 악의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이렇게 간다. 예.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그죠? 해보시고 계속 그지? 그 다음에 한 개 건너뛰고 그 다음에 5번 한 번은 5번 한 개씩 건너뛰자. 홀수 그죠? 갑은 주어
그러니까 이제 문제 푸는 연습한다. 지금 몇 번 하고 있노? 5번. 갑은 A 토지를 20년간 점유함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을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옳죠? 자, 그럼 갑이 취득시효했습니다. 누가 취득시효했습니까? 갑이. 자,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갑니다. 취득시효 완성으로 을은 갑에 대하여 A 토지를 인도를 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맞죠? 취득시효 하면은 등기 안 해도 위법 적법 그지? 그 다음에 시효기간 기산 이후 기간에 관하여 갑이 얻은 사용이익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자, 갑은 몇 년 땡? 20년 땡 되면 언제부터 적법 점유 개시 시로 소급 하니까 그 점유 기간 동안에 을이 과실을 수취했거나 해도 됐습니까? 을은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안 돼도? 등기가 안 돼도. 뭐가 안 돼도? 등기가 안 돼도. 그래서 어쨌든 갑이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 반환 나오가 갑에 대해서 기간 동안 불법적으로 손해배상도 있다 없다? 없다. 자, 2번 갑니다. 오른쪽. 갑이 A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동안 완성 후, 자, 점유하고 있으면 취득시효는 등기청구는 채권적이지만, 무슨 적이지만? 채권적이지만, 채권적은 소멸시효 몇 년? 10년. 근데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는 동안 핵심이죠. 몇 년이 경과해도, 10년이 경과해도 갑의 등기청구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 3번. 갑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않은 뒤 A 토지를 병에게 또 나왔다. 요거 아까 A를 다른 사람에게 몇 년 땡 되고 나서 20년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해도 등기청구는 여전히 을은 요 D는 아까 이전받은 사람은 완성한 점유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한다고. 다시 합니다. 3번. 갑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않은 채 A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여 인도한 경우 병은 갑의 소유권 이전 정권을 대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계하여 직접 자신 명의로, 직접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다 항상. 그럼 딱 나오잖아요. 여기는 딱 유형이 있잖아요. 그지? 완성하고 나서 점유를 다른 사람에 이전한 거, 이전받은 사람은 직접 안 되고 항상 앞 사람을 뭐하여? 대위하여. 근데 직접 나오면 OX? X. 잘 몰라도요. 딱 보면은 선생 눈에는 확실하게 보이거든. 무슨 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하면 OX? X. 뭐하여? 대위하여 해야지. 그런 게 딱 읽으면서 눈에 탁 걸려야 된다. 어떻게? 탁 걸려야 된다.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이제 3번 틀렸거든. 3번은 뭐하여? 대위하여. 그럼 나머지는 맞으면 집에서 공부할 때 이거는 딱 해가지고, 대위하여 하고, 그 다음 나머지 4번, 5번은 맞거든. 맞는 거는 왜 맞는가?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 된다. 읽으면서 내 생각이 자꾸만 여기 책에 맞춰줘야 된다. 읽으면서, 맞구나. 내 생각이 어디에 맞춰야? 4번, 5번 맞다 틀리다? 그럼 내 생각을 자꾸만 책에 맞춰야지. 나는 내대로 이러면 이제 개판되는 거지, 뭐. 그러면 4번 갑니다. 지금 누가 취득시효했습니까? 갑이, 그치. 많이 읽다 보면 잊어버린다. 그래서 아까 주어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지? 갑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않고 있는 동안 을이 A 토지에 대하여 정 앞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 갑은 정에 대해서 원래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 제목 붙이면 뭐 이후에? 완성 이후에 처분해버렸다. 원소유자가 완성 이후에 처분을 해버린 경우는 양수인에게는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그치? 근데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양수인이 적극 가담했거나 통정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아까 을을 뭐하여? 대위하여 말소하고 난 뒤에 자기한테 다시 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 다음 5번. 갑이 취득시효 완성 후 끊고 A 토지를 더 이상 점유하지 않아도 시효이익을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가 완성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몇 년간? 10년. 몇 년? 10년. 그래서 꼭 조심해야 된다. 완성 이후에 점유 상실하면 등기청구는 즉시 소멸한다. 즉시가 아니고 몇 년? 10년. 그렇지. 그렇게. 그럼 밑에 6번 바로 나왔잖아. 6번. 옳지 않은 건 금방 나왔네. 아까 완성하고 나서 뭐 상실해도 3번, 6번에 3번 됐습니까? 완성하고 점유를 무슨 실해도 상실해도 여전히 등기청구는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치? 그렇게 넘어간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게 기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취득시효 내용이고, 취득시효는 딱 간단하잖아요. 무슨 당시? 그렇지.
전에 변경됐냐 이후에 변경됐냐 중요하지. 전에 변경됐다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후에 변경됐다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그것만 꼭 기억한다. 그게 핵심이다. 그거 안 되면 안 된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자 7번 갑니다. 갑을병 3분의 1입니다. 몇 분의 1? 3분의 1. 근데 을이 갑 토지를 인도 청구함과 어울려 갑이 점유하는 협의하지 않은 채 누가? 갑이 독점적으로 쓰고 있다. 이게 갑이 두 번째 주어가는 뭐고? 갑이지. 무슨이? 갑이 뭐하지 않은 채 협력하지 않은 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럴 때 을은 갑에게 인도를 청구함과 어울려 갑이 점유상의 부당이득으로 청구하고 있다. 판례 입장. 자 고개 들고 이런 경우에 과반수도 아니고 동의도 없이 배타적으로 쓰면 무슨 탈로 보고? 침탈. 나머지 돌려달라는 무조건 무슨 부? 전부.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슨 만큼? 지분만. 그것만 딱 기억하면 된다. 그거 잘 나오더라. 다른 문제집에도. 반환 전부. 전부는 무조건 전부다. 반환은 무조건 전부. 반환을 다른 말로 공부 좀 해라. 인도 하면 무슨 부?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하는데 전부가 붙었다. 무조건 OX, X. 그지? 간단하다. 그럼 여기서는 자 고개 들고 지금 갑이 배타적으로 쓰고 있잖아. 3분의 1인데 동의도 없이 하면은 을은 돌려달라 무슨 부? 전부.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슨 만큼? 지분만큼. 끝. 그 두 개가 제일 중요하게. 그러면 갑니다. 자 판례 입장 부합한 거 옳은 것 이런 말이겠죠. 그지? 뭐한가? 옳은 거. 자 을은 단독으로 전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뭐? 그치? 핵심 단어 인도지. 여러분 또 하니까 막 전부만 보이면 안 되고 인도인지 손해배상인지 이게지. 무슨 도? 인도. 그냥 반환하면 확 느낌이 들어오는데 그게 인도는 굉장히 부드러운 단어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그죠 굉장히 이게 막 성격이 완전히 개판 같은 사람으로 알고. 왜냐면 강의할 때 확실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통화도 집에서 통화할 때도 나도 모르게 막 톤이 올라가거든. 우리 마누라 제일 싫어합니다. 저 말씨를. 같이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먹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뭐 하다 보니까 먹고 살다 보니까 가르치려고 보니까 톤이 높아야 귀에 들어오거든. 쫙 하면은 저도 편합니다. 조물조물 하면은 선생님 잠아요 저는 잘래요 막 이런 자거든. 그러니까 자꾸만 톤이 높아가는 거예요. 높아가야 이게 옥타브가 높아가야 되거든. 원래는 조용한 사람이거든. 여러분 이제 진짜 학교 다닐 때 성적표 보면 그 학생 통신란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근데 그게 내가 좋은 말인 줄 알았거든. 착하고 온순하면 내성적이고 이렇게 막 나온다 이게. 진짜 그때 예방주사 맞잖아요. 옛날에는 뭐 일회용으로 받는 게 아니고 막 유리로 된 주사에 한 번 넣어가지고 막 계속 놓잖아요. 지금 보면 굉장히 비위생적이거든. 그거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공포증도 있거든. 공황장애 비슷한 게 딱 오잖아요. 한 10번 오면 막 가슴이 콩탕 뛰거든. 그게 뭐 이래가지고 시키면은 못 잃는다. 덜덜덜 떨어가지고. 근데 친구들이 강의한다고 그러면 안 믿는데 이게. 진짜.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 뭐 하냐 그러면은 야, 내가 요즘 뭐 하는데, 뭐 강의하고 있어. 뭐. 이때까지 30년. 거짓말이야. 이게 진짜야. 뭐 이러거든. 진짜. 먹고 살다 보니까 변한 거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래. 태생적으로는 뭐, 아까 뭐 하고? 착하고 온순하고 내성적이며 이렇게 나간다니까. 다음에 내가 한번 성적표 딱 찍어갖고 가져올게. 그 성적을 찍어가는 게 통신난. 무슨 날에? 근데 그게 내가 그 당시에는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아버지로서 아니 부모로서 생각해보면 그건 완전히 바보 멍충이다 이런 말이지. 예? 그냥 말썽은 안 부려. 조용히 있는 거지. 조용히 그냥 공부만 하고. 이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항상 출제자는 꼭 기억해야 돼요. 출제자는 무슨 꾼? 그렇지. 사기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잘 숨겨놓는다.
그럼 여러분 반환 나오면은 무슨 부, 전부 하는데 반환 이렇게 세게 저는 이야기했잖아요. 그지? 확실하게. 근데 이제 인도 이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인도 무슨 부, 전부. 그지? 그 다음, 이어는 틀렸잖아요. 와 틀렸노? 하여야 한다 때문에 틀렸다. 무슨 동으로? 공동으로. 뭐 공동으로 해도 관계없지 뭐. 근데 뭐 하여야 한다. 그래서 저번에 있죠. 민법은 1 쟁점 2 국어. 첫째 쟁점 2 뭐 국어. 그거 꼭 명심해야 된다. 그럼 쟁점 아무리 말고 있어도 뭐가 안 되면은 개판되는 거지 뭐. 이제 보통 공부 좀 했던 사람은 쟁점은 알고 있는데 선생님 문제 풀면 하나 틀려. 왜? 국어가 안 되니까. 요거는 뭐 하여야 한다. 그 때문에 틀렸다. 이래가면 진도 못 나겠죠. 그지? 그 다음 갑도 공의자 중 한 사람으로 점령할 수 있으므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지분에 관하여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가 아니 어른 갑의 지분에 관하여는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무슨 부? 전부 무조건. 그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왔네. 무슨 이득은? 부당이득은 무슨 만큼? 지분에 상하는. 간단하지. 미엄도 역시 뭐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뭐 단독으로 무슨 만큼? 지분만큼. 딱 요 7번 사법시험 문제 나온 거다. 언제? 옛날에 20년 전에. 그게 이렇게 나온다. 이게. 그 다음 8번 갑니다. 과반수가 없네. 과반수가 있으면 편하다. 과반수 없죠? 갑은 몇 분의 1? 2분의 1. 그럼 이거는 갑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갑은 을이나 병의 협조 없이는 마음대로 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옳은 것 갑니다. 옳은 거니까 다 봐야 된다. 갑을병 건물이 제3자에게 뭐 된 경우 임대된 경우 을과 병은 합의만으로 해지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해지하려면 무슨 수? 과반수. 을과 병은 딱 몇 분의 1이니까 2분의 1 절반이니까 해지 못한다. 그 다음에 동등한 비용 나왔죠. 비용은 동등하게가 아니라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3번 병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한 자는 주어 끊고 길 때는 끊어라. 등기하지 않은 그 지분 취득으로서 을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갑 을에 대해서도 등기 없이 대항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지분 이전 받은 사람은 등기 안 하면 뭐 다른 공유자든 제3자든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갑과 뒤에 게 중요하다. 갑과 을에 대해서도 뭐 없이는 등기 없이는 대항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정이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한 경우, 자, 이거 제3자가 등기했다. 갑을병은 지분에 관계없이 무슨 분 말소? 전부 말소. 됐습니까? 갑을병은 보존행위로서 무슨 부? 전부 말소. 그 다음에 갑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면은 을과 병은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로 기속한다. 맞다. 그럼 틀리게 만들어봐라. 빨리 국어 외워라. 국어 시간이다. 초등학생들도 잘한다. 이게 틀리게 만들어라. 빨리 균등하게 내가 막 문제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기속한다. 그걸 틀리게 만들려면 뭐하게? 균등하게. 공부 좀 해라. 공부 안 하니까. 그게 공부하면 다 있다. 그게. 자, 9번 갑니다. 벌써 9개 풀었대. 이게 9개 풀었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9번 짱중요. 무슨 중요? 짱중. 자, 갑은 몇 분의 2다? 3분의 2. 과반수네. 을은 뭐 3분의 1 지분을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관리방법에 별도 협의하지 않았다. 틀린 것. 됐습니까? 자, 병이 갑으로부터 X의 특정 사용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자, 그럼 병이 점유하는 경우는 정상, 비정상, 정상. 그럼 을은 돌려달라는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을은 병을 상대로 토지 반환 있다가 아니고 뭐 없고. 무슨 이득? 부당이득은 누구한테 청구?
갑에게, 쓰게 한 갑에게 무슨 만큼? 지분만큼. 병에게는 일체 모든 반환도 주장할 수 없고 사용료 부당이득도 주장할 수 없고 사용료 부당이득은 쓰게 한 누구에게? 갑에게, 갑안수권자에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틀린 것 OX, X. 반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 다음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를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은 갑은 단독 명의로 해놓은 경우 어른 갑을 상대로 자기 지분에 관하여 등기 말소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이럴 때, 자, 공유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이거다. 요 갑을병 3명이 있는데, 그냥 3명이 3명이 있는데,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됐다. 그런 경우는 각 공유자는 지분에 관계없이 무슨 부 말소, 전부 말소. 근데 여기서 갑을병인데 단독 명의로 등기했다 하면은 을과 병은 전부 안 되고 갑의 지분을 뭐한 것만 초과한 부분만 말소다. 다시 제3자 명의로 등기됐다. 각 공유자는 지분에 관계없이 무슨 부 말소? 전부 말소. 근데 공유자 1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하면은 뭐 을과 병은 전부 말소가 아니고 뭐 갑의 지분은 뭐 초과한 부분만 말소. 됐습니까? 예. 근데 제3자가 침탈했다. 돌려달라는 무슨 부? 전부. 그럼 갑이 동의도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갑안수도 아니고 동의도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을과 병은 돌려달라는 무슨 부? 전부다. 갑의 지분을 빼고 돌려달라가 아니고 돌려달라는 무조건 무슨 부? 전부. 그거 조심해야 된다. 다시 갑 단독 명의로 등기했다. 전부 말소 OX, X. 공유자 1인 명의로 등기했을 때는 갑의 지분을 뭐한 부분만 초과한 부분만 말소. 근데 갑안수도 아니고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무슨 탈로 보고? 침탈. 을과 병은 돌려달라 무슨 부? 전부.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지금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이번은 공유자 1인이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경우는 을은 갑의 상대로 갑의 지분을 초과한 부분만 말소하든지. 됐습니까? 초과한 부분은 2명이니까 뭐 을은 자기 지분이지, 그지? 무슨 지분? 자기 지분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자기 지분에 말소 청구하든지 안 그럼 뭐 이전. 무슨 전? 이전 하면은 그건 무슨 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 이렇게 된다. 진정명의 회복은 무조건 무슨 만큼? 지분만큼. 자, 3번 갑니다. X토지에서 정명의로, 자,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3자 하면 무조건 돌려달라도 무슨 부? 전부. 말소도 무슨 부? 전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을은 정을 댕사 전부 말소 있다. 맞죠? 예. 1번 틀리고 2번 3번 맞고 4번 무가 X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한 비용을 한도내서 물을 상대로 손해배상이 있다. 맞죠? 예. 핵심 단어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무조건 무슨 만큼? 지분만큼. 그치? 오케이. 그 다음 요 또 조심해야 된다. 요 만약에 그러면 갑이 지금 3분의 2인데 갑이 을의 동의 없이 건물 지었다.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배타적으로 쓰는 거하고 건물 짓는 거하고 다르다. 건물 짓는 거는 처분 또는 변경으로 본다. 공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으로 보거든. 공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은 전원의 뭐가 있어야? 동의. 그치? 그래서 갑안수라도 마음대로 건물 짓는다 못 짓는다? 못 짓는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꼭 기억한다 이게. 5번 갑니다. 나대지인 경우는 갑은 을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아까 신축하려면 누가 을의 뭐를 얻어서? 동의. 2명이니까 그지? 갑안수라도 자기 마음대로 짓는다 못 짓는다? 못 짓는다. 그런 거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공동소유, 자, 소유권은 땅 요렇게 몇 개? 몇 개? 3개.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건 들어갑니까? 지상권. 무슨 건? 지상권. 자, 대봐라. 뭐 나올 건지. 응? 예? 예? 아니, 지상권. 쟁점이 뭐가 있냐 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제목을 한번 붙여봐라. 나올까? 그렇지. 기간, 치료,
또 항상 이런 거 집에 와서 공부할 때 그게 생각이 나는데 쭉 읽으면 이게 개판된 데 있잖아요. 생각 없이. 그렇지. 또 오케이 좋다. 무슨 경매? 일괄경매. 일괄경매는 원래 이게 저당권에서 제가 설명할 때 지상권에서 설명했지만 이거 원래 저당권에서 잘 낸다. 또 무조건 갖다 들이대라. 지상물 매수 청권 사세요? 파세요? 무슨 물 매수? 그렇지. 그런 거. 요거, 그지? 그럼 이제 법정지상권 요거, 여기에는 문제가 많이 없어도 법정지상권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여기서 만약에 한 개 낸다 그러면 요런 건 나머지는 그냥 사이드고 핵심은 뭐냐면은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이지, 그지? 법정지상권은 몇 개인고? 3개. 몇 조? 305조, 366조, 관습. 요 두 개는 민법에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 민법상의 법정지상권, 요렇게 표현한다.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무슨 규정이다? 가행규정이지. 그래서 요건 건물 철거 특약 있다, 없다? 없다. 관습법의 법정지상권은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치? 무슨 규정? 임의규정. 중요한 거는 법정지상권이 되려면 일단 뭐, 1. 건물 있고 하고 2. 동일. 그럼 건물이 있고 하지만 1. 뭐, 동일. 2. 동일. 1. 동일. 1. 동일. 있는 상태에서 무슨 건? 전세권 설정 후 달라지면은 뭐, 몇 조? 305조. 1. 동일. 동일이라는 말 안에는 뭐가 있다? 건물. 거기에다 무슨 건 설정 후, 저당권 설정 후 달라지면은 몇 조? 366조. 관습법 1. 동일. 가리켜줬잖아요. 1. 뭐? 동일. 2. 전세권, 저당권 빼고, 뭐, 매매, 정력, 교환, 신탁, 갖다 붙여라. 갖다 붙이고 싶은 대로 갖다 붙여라, 이게. 매매, 달라지는 거. 매매, 정력, 교환, 신탁의 해지, 취득시효, 공용징수, 분할, 뭐, 기타 등등으로 달라지면은 무슨, 뭐, 관습법. 이렇게 하네.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설정 당시에 뭐가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고, 건물이 있고, 뭐하고, 동일하고, 전세권 설정 후 달라지면, 요거는 건물 소유자, 전세권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 근데 요 305조는 딱 나온 게 전세권자가 법정지상권자다 하면 OX, X. 그럼 요거는 설정 당시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근데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신축, 이렇게 나오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법정지상권은 읽어갖고 하면 안 된다, 이게. 이거 어떤데, 어른들은 무조건 읽어갖고 조지거든. 읽었다 절대로 합격 못한다. 읽는다는 말은 아직 뭐가 안 됐다? 공부가 안 됐다. 공부 안 되면 합격 못한다. 시험은 굉장히 합리적이네. 쭉 읽잖아요. 딱 모의고사 치는 거 보면 알거든. 쭉 읽잖아요. 딱 감독하면서 딱 보잖아요. 쭉 읽잖아요. 불합격, 합격, 불합격. 딱 나온다, 이게. 뭐 한다고? 읽으면 안 된다. 그럼 법정지상권은 유형. 제가 가르치는 게 이제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법정지상권 유형. 몇 가지? 내 마음이지 뭐. 한 8가지. 요거 볼건 쥐고 있으면, 여러분 아까 취득시효에서는 볼건 쥐고 있으면 점유 취득시효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노? 완성 당시. 그지? 무슨 당시? 완성 당시. 그 다음에 공동소유에서는 주로 침해하는 걸 가면 되거든. 누가 침해? 제3자 침해, 공유자가 침해. 제3자가 침해하거나 제3자 명의로 등기됐다면 무조건 무슨 부? 정부. 돌려달라면 무슨 부? 정부. 말소 등기 무슨 부? 정부. 정리되고 그런 식으로 한 개라도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과반수도 아니고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무슨 부? 정부. 반환. 인도. 근데 공유자 1인 단독 명의로 등기됐다. 전부 말소가 아니고 뭐 초반 부분만 말소. 뭔 부분만 말소? 초반. 그럼 공유자 1인이 전부
다른 사람하고 매매 계약했다. 계약 자체는 그대로 뭐다? 유효.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게 딱 돼. 이쪽 읽어갖고 이해. 그러니까 막 선생님마다 막 이해하거든. 이해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무슨 점, 쟁점. 이해는 해도 쭉 읽었다 무조건 안 된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되면, 자꾸만 되면 여러분 뭐가 제일 부족하냐면 뭐가 부족하다? 시간. 그래서 이제 공부 어느 정도 한 사람은 내용을 가지고는 무조건 60점 맞출 수 있다. 뭐와의 전쟁? 시간과의 전쟁. 시간과인데 읽었다. 무조건 손 올리세요. 15개 남았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아까 쟁점. 자, 법정상 간다, 예? 자, 1번.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신축. 딱 답이 나왔네. 법정상권은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은 법정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지. 그럼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했는데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그럼 요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 후 똑같이 결론은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 않고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 무슨 경매? 일괄 경매. 다르면은 뭐만 실행? 토지만. 법정상 요거 철생 특허다. 요거 안 외우고 있으면 법정상권 나오면 어려워요 이러거든. 철생 때 와서 선생님 법정상권 어려워요 하는데 8가지 되세요 하면 못 되면은 질문하면 안 된다. 절대로. 요거 하고 있으면 끝난다. 그 다음 두 번째, 요런 건 요 그대로 나온다. 그대로. 뭐 토지와 건물에 무슨 저당 후? 공동저당 후. 여러분 근데 지상권에서는 지상물이 멸실하면 지상권은 뭐하지만 소멸하지만, 저당권에서는 지상권에서는 지상물이 멸실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왜? 토지 쓰는데 기간이 남아있으면 다시 지상물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지상권에서는 지상물이 멸실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지만, 무슨 권에서는? 저당권에서는 물건이 멸실하면 일단 저당권 소멸하고 채권만 남다. 채권은 별도로 하고 일단 저당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이게.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 후, 자, 건물을 뭐하고 멸실하고 하면 요까지는 무슨 건물에 대한 저당권 소멸하고 이제 뭐만 남아있네? 빨리 토지. 요거 잘 나온다. 어디에만 저당권? 빨리 어디에만 저당권? 토지. 어디에만 저당권? 토지. 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소멸했노?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은 뭐한다? 소멸. 멸실하고 새로 무슨 축? 신축 한 경우는, 자, 신축한 건물에는 저당권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면 일로 가는 거지. 일로. 결론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3. 환지처분. 환지처분 어쩌고 저쩌고, 한매권 행사 어쩌고 저쩌고. 선생 그거 외웠다가 틀리면 어떻게? 틀릴 가능성은 5%, 맞을 가능성은 95%. 사법시험 같은 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중개사는 95%만 되면 외워도 된다. 몇 프로만 되면? 95%. 됐습니까? 환지처분, 한매권 행사 어쩌고 저쩌고 하면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저번에 몇 번 가르쳤는데 이제 안 한다. 요 다음에. 됐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공유토지, 갑을병. 갑이 을과 병의 동의를 얻어서 갑이 무슨 축 후? 신축 후. 건물 이전, 지분 이전 하면은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분할이라는 단어가 기준이다. 여기서는 공유토지에 갑을병, 갑이 을과 병의 동의를 얻어서 뭐 후? 신축 후. 분할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다. 뭐를 분할? 토지를 분할. 토지는 분할. 분할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야 된다. 분할했더니 건물, 갑이 이외에 을, 갑, 병 이렇게 분할로 인해서 달라지면은 무슨 지상권 된다? 법정지상권 된다. 예? 되겠습니까? 예, 요거 제발 공부 좀 해라.
지상권 하면 법정상권이 8개 외우고 있어야 된다. 아까 취득쇼 같으면 무슨 당시? 완성 당시. 그거 없이 뭐 이해고 개뿔. 여러분 느끼잖아요.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고 시험 치고 나면은 제가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 알 수 있는 거지 뭐. 시험 쳤는데 적거 가지고 안 되더라고 하면 사기꾼이지. 까먹부터 5번 몇 번? 5번. 그래? 4번 맞잖아. 5번. 자, 갑갑 동일한 상태에서 됐습니까? 동일한 상태에서 뭐 어디에 저당권, 토지의 저당권. 그러면 항상 설정시를 기준으로 하거든. 그럼 설정시 동일하잖아요. 그럼 저당권 실행돼서 다른 사람이 경락받으면 갑은 몇 조? 366조 법정상권이다. 그럼 저당권 설정 후 매매가 먼저 이루어졌다. 건물매매. 건물매매가 병역의 매매가 먼저 이루어져 가지고 등기하면은 이건 관습법의 법정상권 취득하지. 어쨌든 동일했다가 매매로 달라졌잖아요. 순서 1 동일, 2 저당권 설정 후, 3 뭐 매매가 이루어졌다. 뭐부터 먼저 성립? 관습법. 관습법 법정상권 성립하고, 이건 좀 어렵게 나오면 나온다. 성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 후 실행. 매매 후 뭐가 되면 실행이 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경락받았다. 실행돼 가지고 경매가 이루어지면 요거는 관습법에서 뭐해서? 관습법에서 몇 조로 변한다? 366조로 변한다. 이게 366조 법정상권 성립한다. 이게 요거 몇 번 했노? 5번. 5개. 몇 개 안 됐노? 8개 안 돼. 9개 할 수도 있고 12개 할 수도 있고 선생님 마음이 되겠니? 근데 너무 많이 하면은 선생님 미치겠어요. 집에 가서 가고 싶어요. 이러거든. 그래서 12개 안 하고 8개만. 옛날에는 6개 했는데 8개 하잖아. 오늘. 그 다음 6번째. 구분 소유적 공유. 무슨 적 공유? 구분. 한 필지인데 요 냇물을 왼쪽 갑, 오른쪽 을 해가지고 분할하지 않고 공유를 해놨단 말이지. 근데 갑의 특정 부분에 갑이 신축, 을의 특정 부분에 을이 신축 하면은 동일한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본다. 근데 여러분, 자기의 특정 부분에 타인이 신축하면은 법정상권 되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기의 특정 부분에 각각 신축하면은 자기 특정 부분에 자기가 신축하면 동일한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본다. 동일 됐습니까? 해가지고 요 지분의 무슨 권 설정? 저당권 설정 후 다른 사람이 경락받으면은 갑과 을은 각각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예? 요건 법정지상권. 을도 법정지상권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이 굉장히 잘 나오죠. 동일한 상태에서 어쨌든 각각 동일한 상태에서 무슨 게 매수? 함께 매수. 토지도 을, 건물도 을이 사고 토지 소유자가 매수 이렇게 한다. 토지 이전 받은 사람이 매수하고 토지만 등기 나오면은 요거는 무조건 법정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건 내용을 넣는다. 유형을. 됐습니까? 법정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그 다음 여기에다가 뭐 저당권 설정해도 뭐 간단하다. 요거는 출발해서 동일한 상태에서 동일인이 매수하고 토지만 등기, 동일인이 매수 토지만 등기 유형 나온다 이건가? 그대로 나온다. 이게 판례거든. 동일인이 매수 토지만 등기, 동일인이 매수 토지만 등기. 결론 법정상권 승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예요. 좀 됐습니까? 그 다음 8번째 승낙을 얻어 신축. 뭐를 얻어? 승낙을 얻어 신축. 이런 말로 하면 승낙 얻어 신축 나오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런 경우 법정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9번째 내 마음이지 뭐 계속 하는 거지. 9번째 9개로 끝내는 거지 뭐. 8개 안 되니 한 개 더 있잖아요. 선생님 12개 해봐. 안 한다. 됐습니까? 요거 잘린다. 꼭 외워야 된다 이게. 9번째 각각 동일한 상태에서 을이 매수했습니다.
매수하고 등기했습니다. 그럼 무슨 지상권입니까? 법정지상권이죠. 이거 법정지상권 맞잖아요. 법정지상권인데 됐습니까? 근데 매수하면서 을이 갑과 무슨 또로 별도로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한다는 것은 요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토지를 쓰지 않고 무슨 차 가지고 임대차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법정지상권을 뭐한 것으로 포기한 것으로 본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임의규정입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무슨 규정? 임의규정. 법정지상권을 뭐한 거로 포기한 것으로 본다. 요거 9개 하고 법정지상권 요 9개 딱 기억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건 등기 없이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했을 때 몇 개? 5개. 그거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2개를 볼건 쥐고 있어야 법정지상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나무 완전히 서비스지 그거 안 하고 선생님 하면은 막 백날 해도 선생님 어려워요, 헷갈려요, 미치겠어요, 항상 이러지. 꼭 기억한다. 넘어가. 갑니다. 자, 갑니다. 무슨 건? 지상권. 틀린 건. 1번 지상권은 지료 요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지? 지상권에 대하여 토지에 갖다 붙여도 토지에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여전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상권자. 그지? 읽으면서 그렇게 하고. 3번 양도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럼 이 3번은 꼭 이런 거는 외워야지. 문제를 통해서 지문 읽어갖고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기억해야 되면 3번은 요 뭐라고 그러노? 지상권의 양도와 토지 임대에 뭐 할 수 없다? 금지할 수 없다. 168페이지 됐습니까? 예, 1번 3번입니다 168페이지. 그래서 그 1번에 3번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1번에 3번 됐습니까? 무슨 건의 첨분? 지상 167페이지네 8페이지가 아니고. 자, 그 1번에 3번은 지상권의 양도 또는 지상권의 처분하고 절대적이다. 뭐 할 수 없다? 금지할 수 없다. 그럼 금지하는 특약에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4번, 여러분 구분지상권은 수목이 들어가면 안 된다. 구분지상권은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수목. 그럼 건물 기타 공작물 있다 없다? 있다. 그럼 5번 짱 중요하죠. 5번을 뭐라고 그러노? 토지에 토지 소유자나 다른 사람이 건물 못 짓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하는 거, 이걸 무슨적 지상권? 담보적. 토지의 저당권, 토지에 가등기 하면서 토지의 저당권, 토지에 가등기 해놔도 소유자든 제3자든 얼마든지 소유자 동의 얻어가 건물 지을 수 있거든. 그 건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무슨 권 설정해 놓는가? 지상권. 이걸 무슨적 지상권? 담보적. 그럼 이거는 돈 갚아가지고 피담보 채권 소멸 변제하면은 저당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무슨 게? 함께. 그럼 거기 4번 5번의 핵심 단어 피담보 채권 소멸, 그게 핵심이다. 그걸 다른 말로 고치면 무슨 제 하면은 완불 하면은 변제, 피담보 채권을 하면은 변제하면 이렇게 하면은 저당권뿐만 아니라 무슨 권도? 지상권도. 그 다음 2번 갑니다. 틀린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지상권은 최단기간 규정 제한이 있다. 몇 년? 30년, 15년, 5년인데 됐습니까? 그거 이상으로 해야 되고, 그럼 처음에 그건 계약할 때 건물이 없을 때, 그럼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상권 설정하는 거. 다시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상권 설정하는 경우는 30년, 15년, 5년 최단기간 제한받지 않고 무슨 없게? 자유롭게. 그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어느 거? 설정 당시에 뭐가 있을 때? 건물이 있을 때와 그 다음 분묘기지권. 무슨 기지권? 분묘기지권도 기간 무슨 없게? 자유롭게. 그 2개. 근데 만약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지상권이야 이렇게 하면 됐습니까?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무슨 기간? 최단기간. 그래서 여러분 2번에 2번 어디에도 출처해야 되노?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그럼 두 부류지. 그게 뒤에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무슨 기간? 최단기간. 그러면 설정 당시에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몇 년? 15년. 이렇게 가는 거지. 두 부류. 그지? 되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해설 보지 말고 이렇게 쭉 하고 나중에 먼저 내가 하고 그 다음에 안 될 때 통 모르겠다. 그럴 때 해설 봐야지. 처음부터 해설 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저 지상권은 양도 절대적이다 했지. 그지? 무슨 적이다? 절대적이다. 4번은 치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그럼 치료가 있는데 몇 년 연체? 2년 연체 하면 무슨 반? 윗반, 소멸 청구 넘어갑니다. 자, 3번 타당하지 않는 것 쭉 읽으면 되고 그죠? 그럼 2번 3번은 계약갱신 청구다.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했을 때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사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적이다? 일방적으로 하는 게 핵심 단어. 핵심 단어 해야 된다. 쭉 줄치면 안 된다. 이때 무슨 적으로? 일방적으로. 형성권. 사세요 하면 무조건 매매계약 성립한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5번. 법원이 정한다. 아니죠. 사세요 하면 바로 매매계약 성립합니다. 됐습니까? 지상권자 지상물 매도를 뭐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사세요 파세요 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사세요 파세요. 그지? 그 다음 4번 갑니다. 옳지 않는 거, 항상 옳지 않는 거. 1번 구분 지상권 나오는데 뭐가 넣으면 안 되노? 수목만 안 된다. 그럼 오른쪽 갑니다. 법정지상권 갑니다. 잘못된 거, 대지와 동일 소유자에 속한 경우 끊고, 자, 동일하다 끊고 무조건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가는 거지. 그러면 건물의 전세권 설정한 때 끊고, 그럼 건물의 전세권 설정하면은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 그지? 그럼 대지 소유자 특별 승계인 하면 매수인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네. 그럼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건물 소유자, 아까 전세권 무슨 자? 설정자는 법정이요. 그래서 요거는 요게 이제 305조지. 305조는 딱 나오면 요거 전세 틀리게 만들면 전세권자 들어가고, 전세권 설정자 하면 5. 무슨 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경매로 인하여 끊고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하면은, 그럼 앞에 지금 생략돼 있지. 뭐한 상태에서? 동일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경매로 달라졌다. 무조건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이렇게도 안 하고 요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경매로 인하여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이렇게 나온다. 항상 읽으면 안 된다. 읽으면 국어 안 되면 안 된다. 경매로 달라졌다. 뭐로 달라졌다? 달라졌다 하면 앞에 뭐 하기 전에는 뭐 했다? 동일했다. 이런 말이지. 그 다음에 임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끊고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된 경우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도 만약에 경매로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하면은 어쨌든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지상권 설정으로 본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역시 4번 끊으라. 어디에 있노? 어디에 끊노? 있다가, 그치? 뭐하다가? 있다가 매매 등으로 각각 다르게 된 경우 하면 역시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건물 철거한다는 합의가 없는 한 관습상. 그래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임의규정.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어쨌든 여러분은 앞에 법정 붙으면은 뭐 붙으면은 법정은 뭐 없이 등기 없이 누구에게나 주장. 특히 잘 나오는 게 건물전세에서 법정갱신 잘 나온다. 설정자뿐만 아니라 누구 제3자에게도 뭐 없이 등기 없이.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그에 관한 등기 없이면 토지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고,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심지어는 누구에게도 제3자. 그지? 그런 거. 자, 6번 갑니다.
1번은 아까 305조 법정상권, 그지? 전세권, 동일한 상태에서 전세권 할 때, 전세권 설정자 핵심 단어, 무슨 설정자? 전세. 그 다음 법정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주거권고, 건물을 제3자에 양도하고 제3자의 건물만 이전 등기한 경우, 요건 지상권 등기 없이 이전했을 때. 무슨 권 등기 없이? 지상. 그러면 여러분 늘 이야기했잖아요. 요게 이제 5개인데, 각각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 법정지상권이지, 요거. 지상권 등기 없이 소유권이 처분한 경우, 뭐한 경우? 처분한 경우 소유권 누가 이전받았다? 병. 법정지상권자는 여전히 누구? 을. 양도인, 양수인. 요 생각나고 있습니까? 몇 번 등기해야 된다? 2번.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상권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지상권 했는데 소유권만 이전했단 말이지. 그럼 1. 효력. 그대로 마다 유효. 그 다음에 양도인은 등기해서 이전해야 되는데 지상권. 양도인이 안 나왔으면 누가 나서야지? 양수인은 양도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누가 앞으로? 양도인 앞으로 지상권 등기해서 이전 등기. 다음 세 번째,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토지 소유자는 누가 건물 소유자가 되든 간에 등기해줘야 할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요거는 뭐? 약점. 무슨 점? 약점. 그럼 토지 소유자는 요 양수인에게 약점을 잡아가지고 건물 철거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무슨 하장? 적반하장. 신의칙상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 청구하면 양수인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양수인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네 번째, 법정지상권자 하면은 여전히 누구? 양도인. 법정지상권자 하면 여전히 무슨 도인? 양도인. 지상물 소유자. 지상물 소유자 누구? 양수인. 되겠습니까? 예. 하고 그 다음부터 양수인은 지상권 이전 받았든 안 받았든 양수인은, 건물 소유자는 무조건 토지 소유자에게 치료를 지불해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치료 지급 의무. 치료 지급 의무 있다. 그래서 법정상권이 성립하면 무조건 유상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무슨 상으로? 유상으로. 그래서 그럼 그 6번의 2번은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제3자는 건물만 소유권 이전 받은 경우 끊어야지. 안 끊고 막 쭉 읽으면 미친다. 그 다음에 무슨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는 양수인을 상대로 철거 청구하는 거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하장? 적반하장. 양수인에게 왜 철거 청구하느냐 하면 지상권 등기 없이 이전 받았다는 약점 잡아가지고 철거하는 거는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2번 틀리고 3번은 법정지상권의 양수인은 무조건 치료를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그럼 치료에 대한 부당이득 의무 진다. 5. 승낙을 얻어 지은 건물 매수. 아까 승낙을 얻어 신축하면 결론은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 이거 읽어갖고 생각. 여러분은 아직까지 판사 정도까지 생각이 못 갔기 때문에 읽으면 안 된다. 읽으면은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금방 했잖아. 승낙을 얻어 신축하면은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승낙을 얻어 신축하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무조건. 그 다음에 A는 그 소유 토지와 건물 중 동일하잖아요. 그럼 빨리 하면 동일한데 토지를 B에게 정려 양도하면서 건물을 철거하고, 어쨌든 뒤에 거 보지 말고 건물 중 끊고 B에게 양도하면서 끊고, B에게 양도하면은 건물은 무슨 지상권? 빨리 법정지상권. 그 이후에 철거, 재축, 건축, 신축해도 법정지상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 7번 갑니다. 7번 요거네. 7번 요거 아까 요거 공동 7번에 2번 동일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의 공동재당 설정 훅 끊고, 어디 또 그 다음에 끊으라 빨리. 훅 끊고 어디 끊노 빨리.
철거되고 끊어야지. 마음대로 끊지 마라. 그럼 철거하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뭐하고? 소멸. 그럼 어디에만 저당권 남아있네? 토지 이후에 무슨 축? 신축 경우 끊고. 그러면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하면 결론은 법정 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나머지 여러분 보시고, 그지?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8번 구분지상권 틀린 거. 구분지상권 3번. 구분지상권 뭐가 들어가면 안 되노? 그렇지, 3번 틀렸네. 그렇게 문제 푸는 거다. 나머지 여러분 봐주시고. 분묘기지권. 무슨 기지권? 분묘기지권. 옳은 것인데, 옳은 거는 다 봐야 되는데, 옳은 게 어렵다. 1번 틀렸다. 왜 틀렸노? 소유권 시효취득이 아니라 뭐를 시효취득? 토지 사용권. 2번 타주점유. 무슨 점유? 타주점유. 소유사로 추정 OX, X. 무슨 점유? 타주. 특수지상권. 무슨 지상권? 특수지상권. 그 다음 분묘기지권은 관습상의 물건이기 때문에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시효취득하는 자는 지료 지급을 할 필요가 없다. 4번 정답. 약정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노? 5번 약정이 없는 경우는 분묘를 수하고 봉사하는 동안, 제사를 지내는 동안,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는 동안.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특수지상권이지만 최단기간 규정 적용하지 않고 무슨 옥계? 자유옥계. 그 다음 여러분 분묘기지권도 포기하는데 꼭 조심한다. 그냥 10번 분묘기지권도 뭐 할 수 있다? 포기하는데 의사만 있으면 되지 점유까지 상실할 필요는 없다. 분묘기지권은 뭐만 있으면 된다? 의사표시. 그래서 10번에 틀린 거 4번. 분묘기지권은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표시만 있으면 된다? 의사표시. 점유 상실할 필요까지는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합니다. 나머지는 못 틀렸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합니다.